여기가 이제 절반이에요. 절반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 파트에 해당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 조합, 그리고 확률까지가 확률 파트에 해당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계 파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제 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여기랑은 완전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통계 파트에서 조금 쓰는 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독립시행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항분포로 바꾸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확률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요 통계는요 맨 처음 어디서 배웠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 맨 처음 들어와서 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도수분포표라는 건 뭐죠? 기억나세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별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별량이 뭔데요? 그냥 안 적했으니까 빨리 별량이 뭔데요? 그 양. 네, 말 그대로 변하는 양이에요. 근데 뭐가 변하냐? 자료예요, 자료. 만약에 우리 반에 있는 몸무게를 조사했다. 그러면 그 반 학생 수만큼 있겠죠. 뭐 키를 조사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 별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별량들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하죠? 나누겠죠. 맞아요. 자, 뭘 기준으로 나눕니까? 표준값. 네. 만약에 60부터 70kg, 70부터 80kg 이게 뭐예요? 기억 안 나시 하나도? 네. 저런 60부터 70, 70부터 80 이게 뭐예요? 범위? 계급이요. 계급. 계급값. 그래서 여기에는 이 계급에 따라서 여기에 속해 있는 이 계급의 별량의 개수. 그래서 만약에 60부터 70에 5명, 60부터 80, 70부터 80까지 뭐 7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도수라고 부르고 도수분포표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확률 변수는요, 도수분포표에서의 뭐에 해당하냐면요, 계급에 해당해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확률 변수를 잡았을 때, 자, 우리는 어떤 계급을 잡아서 그 계급에 뭘 구했죠? 도수들을 구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계급에 해당하는 게 누가 될 거라고? 확률 변수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확률 변수가 변하는 양에 따라서 각각의 해당 확률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확률 변수를 잡아서 각각의 확률들을 만들어서 확률의 분포표를 만든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는 이 확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때 확률 변수가 도대체 뭐냐? 자,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자, 내가 동전을 하나 던질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동전을 3회 던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동전을 3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잡았어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처럼요, 확률 변수는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정수의 범위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만약에 뭐 키를 조사했어, 몸무게를 조사했어, 그럼 그런 친구들은 범위로 잡히겠죠. 160부터 170까지, 뭐 170부터 180까지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좀 구분해서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요, 셀 수 있는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자연수계거나 아니면 정수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려는 이런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지금처럼 내가 3회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2번 나올 수 있고 3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에는 이 계급값에 해당하는, 계급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는 이 확률 변수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요, 셀 수 있으면 걔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한계로 설정이 되면 그때를 가지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러면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3회 다 뒷면이 나올 거야. 그럼 그때의 확률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대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3 콤비네이션 1의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확률들을 이렇게 채워 놓은 거,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뭐냐? 결국 생각하면 확률 분포표에서의 계급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셀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정수계 또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수 있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해 줄 거고, 아까처럼요 키를 조사한다 그러면 키가 딱 160, 키가 161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60부터 165 이렇게 범위로 실수 전체로 잡아줄 때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할 거고, 여기에는 이상 확률 변수를 배우고 나면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리마크 해봅시다. 자, 내가요 어떤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로 잡았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HH, HT, TH, TT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서 확률 변수를 뭐로 잡게 되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p는 확률이랬어요. 맞죠? probability 확률.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가 0이라, 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앞면이 어떻게 될 거다? 한 번도 안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몇 분의 몇입니까? 테일 맞아요. 그럼 몇 분의 몇이 될 거야?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내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앞면이 빵번 나왔을 때 그때의 확률을 뭐라고 잡겠다? 4분의 1로 잡겠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1일 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그때의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건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될 거야?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앞면이 두 번 나온다. 그러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시행 결과에 따라서 걔네들이 변할 수 있는 이 변수 값에 따라 확률들이 결정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에 해당하는 친구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확률 변수는 지금처럼 이런 기호를 따라갈 겁니다. 어떤 특정 확률 변수가 x에 대해서 그때의 확률을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됐어요? 자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하죠. 어떤 시행 결과에 따라서 각 사건에 하나의 숫자를 대응시킬 겁니다. 지금처럼 앞면을 던졌을 때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 하나의 숫자를 대응시키는 것, 그 대응시키는 그 친구는 도수분포표에서의 계급의 역할처럼 확률분포표에서의 각각의 확률들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줄 거다. 당연히 확률 변수는요 표본 공간상에서 당연히 정의역을 할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때 해당 확률들은 당연히 실수 전체 집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때의 확률은 p, x 그리고 그때 확률 x의 값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한 개의 주사를 내가 5번 던져요. 그랬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의 눈이 몇 번 나올까? 이게 확률 변수거든요. 그러면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뭐 가질 수 있어요? 0부터 5까지 가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내가 5회의 시행이 있으면 1이 눈이 나오는 게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대체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 5번. 그래서 지금처럼요. 확률 변수가 유한계거나 아니면 자연수처럼 셀 수 있을 만큼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해 줄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주면 지금처럼 실수 범위 전체로 범위가 잡힐 때는 그때는 무슨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라고?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이야기 붙여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를 잡아주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확률 변수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률 변수를 총 n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해당 확률들이 n개에 다 존재하겠죠. 그러면 항상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 각각의 확률 n개를 다 더했을 때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몇 분의 몇이었죠? 2분의 1이었죠? 그리고 0번 나오는 건 몇이었죠?
4분의 1이었죠. 그리고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건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확률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도수 분포표처럼요. 도수를 만들면요. 여기에는 이 모든 도수들을 다 더하면 별량의 총 개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근데 확률 분포표에서는 여기에는 확률 변수에 따라 각각의 확률들을 다 설정을 하면 이 확률들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성질들을 알 수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별 얘기 없어요. 결국 계급값에 대한 계급에 대한 이야기다. 그게 확률 변수다. 자, 동전을요 내가 3번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어요. 그럼 내가 시행을 3번 했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0부터 3까지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 앞면이 한 번 나올 거야. 그럼 3 콤비네이션 1의 2분의 1의 세제곱. 앞면이 두 번 나올 거야. 3 콤비네이션 2의 2분의 1의 세제곱. 앞면이 세 번 나올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내가 이산 확률 변수를 잡았어요. 이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각각 확률 변수에 따라 밑에 이렇게 확률을 채워두면 이 확률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될 거고요?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든 걸 뭐라고 부를 거다? 확률 분포 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줄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확률 분포표를요 지금처럼 이렇게 표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로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 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 아니면 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을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요 좀 일반화 시켜 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처럼요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 콤비네이션 빵의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게 한 번 나온다면 얘는 확률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어? 3 콤비네이션 1의 2분의 1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확률 변수 x를 x로 잡으면 그때의 해당 확률은 항상 뭐가 될 거예요? 3 콤비네이션 x의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에 따라서 그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이런 x에 대한 식으로 잡으면 얘는 함수가 될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에 따라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을 만들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x의 값은 0, 1, 2, 3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의 범위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확률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을 잡으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만들었던 그 표를 가지고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0이나 3이면 그때 확률은 얼마일 거고요? 8분의 1일 거고 1이나 2라면 8분의 3일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도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 만들 수 있고 확률 분포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요. 여기에 있는 게 어떤 이런 확률 변수 S에 대해서 이런 계급에 대해서 각각의 도수들을 구했다라면 되시죠? 우리 확률 구하고 싶으니까 뭐로 나누면 돼요? 전체분의 해당 도수, 전체분의 해당 도수, 전체분의 해당 도수 이렇게 뭐로 바뀔 거다? 확률로 변할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도 뭘 구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그럼 이런 확률 분포표에서도 뭘 구할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런 통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도수 분포표랑 성질은 똑같은데요. 다만 뭐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각각 해당 확률 변수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별량의 개수, 다시 말해서 도수로 표현이 됐었다면 얘네들은 뭐로 바뀔 거다? 확률로 바뀔 거고 얘네들은 항상 도수의 총합이 잡혔지만 여기서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쉽죠? 네. 자, 그다음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떤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었을 때 걔네들의 성질입니다. 자, 확률은요 당연히 어디랑 어디 살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확률은 무조건 0과 1 사이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해당 확률 변수에 따라서 각각의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될 거야? 무조건 1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에 따라서 각각의 해당 PI, 다시 말해서 내가 확률이 1일 때 그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이때의 확률들은 무조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고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특정 확률 변수를 한 개로 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가 2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다. 이 얘기는 뭘 해주면 돼요? 확률 변수가 2일 때랑 확률 변수가 3일 때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확률 변수가 2에서부터 3까지 움직일 때 그때 확률을 구해줄까? 그러면 확률 변수가 2일 때부터 3일 때까지 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상 확률 변수는 뭐 별 얘기 없죠. 아시겠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랬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는 a, b, 6분의 1 다 더한 게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왜? 이상 확률 변수에서의 각각의 해당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들을 딱 더하면 항상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a랑 b를 더한 게 얼마다? 6분의 5다. 그래서 첫 번째 식 구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식 보니까 확률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면요? 2에서부터 3까지 움직이면 얼마래요?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2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다는 건 뭐랑 뭘 더한다는 소리죠? 2랑 3을 더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b랑 얼마를 더했더니 6분의 1 더했더니 그게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6분의 1. 그럼 지금 b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6분의 2일 수밖에 없겠죠. b가 6분의 2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6분의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에서 a 이렇게 빼주시면 딴딴.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대요. 그랬을 때 x의 값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2보다 작은 그때의 확률 찾으래요. 그러면 2보다 작은 거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구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뭐가 훨씬 더 편할까요? 애초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2을 넣었을 때 그때가 각각 해당 확률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네 개를 다 더하면 무조건 뭐예요? 1일 거죠. 그러면 2보다 작은 이 세 개를 구하는 것보다 전체 1에서 2일 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일 때 확률을 구해서 빼버리면 2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잡힐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A를 모름. 그럼 A를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겠죠. A는 어떻게 구할까요? 항상 확률 변수가 되려면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한 거? 넣어서 구한 확률들을 다 더한 게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맞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해당 확률 얼마입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0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죠. 됐습니까? 자, 내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그때 뭐가 돼요? 10분의 2요. 됐어요? 그 다음 내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0분의 a 플러스 2요. 내가 2 집어넣었을 때는 10분의 2a 플러스 2. 그러면 이때 해당 확률들을 다 더한 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모가 10이고요. 여기서 a는 없어질 거고 여기 6 남죠. 그럼 여기 2a 플러스 6이란 소리네. 얘가 뭐다? 1이다. 그러면 2a 플러스 6이 얼마가 돼야 되고 10이 돼야 되고 a는 뭘 수밖에 없다? 1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보다 작은 거 찾으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자? 2. 됐어요? 그럼 여기다 2 넣어주면 10분의 얼마가 되고요? 6이 되고 그냥 계산하면 10분의 얼마다? 4다. 이런 식으로 이상 확률 변수 쉽게 구할 수 있네요. 됐나요? 네. 자,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이 3개의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뽑을 겁니다. 그랬을 때 확률 분포 표로 완성을 해보래요. 자, 뭐가 확률 변수인데요? 나올 수 있는 흰 구슬의 개수. 됐습니까? 자, 내가 2개를 동시에 뽑을 거거든요. 그러면 흰 구슬이 몇 개 나올 수 있고요? 안 나올 수 있죠. 한 번. 그리고 흰 구슬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그리고 흰 구슬이 2번 나올 수 있네요. 그러면 흰 구슬이 빵번 나올 때 그때 확률을 찾아야겠네요. 됐습니까? 자, 일단 전체 경우는 몇이에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 2개를 뽑는 시행을 할 거야. 근데 흰 구슬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소리는 검은 구슬에서 몇 개 뽑겠다? 2개 뽑겠다. 이 소리겠죠. 자, 그 다음 얘가 한 번 나온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5 콤비네이션
2에서 됐습니까? 검은 구슬 중에서 하나 뽑고 흰 구슬 중에서 하나. 하나 뽑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흰 구슬이 2개 나온다는 건 5 콤비네이션 2에서 2 콤비네이션 2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확률 계산해 보니까 얘는 10분의 3이래요. 얘는 10분의 3. 자, 그다음 얘는요? 5분의 3이래요. 그리고 얘는요? 10분의 1이래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확률 분포 끝난 거고. 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뭐예요? 1과 2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7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확률 분포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다.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네. 간단하죠? 네. 쉽죠? 뭐 없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도수분포표를 구하면요. 그 도수분포에 뭘 구해야 돼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그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확률 분표를 주면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원래는요. 우리가 원래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는 각각의 계급이랑 뭘 곱해요? 도수를 도수. 곱해요. 네. 그리고 걔네들은 다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래서 뭐로 나눠요? 총계수로 나눠요. 근데 지금처럼요 이렇게 확률로 바뀌면요 내가 전체로 나누는 건 무조건 뭐니까? 1이니까 전체로 나누는 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하면 될까? 여기에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뭘 곱해서 확률들을 곱해서 뭐만 하면 될까요?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균은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 뭘 곱하고 확률들을 곱해서 걔네들을 다 어떻게 한다? 더한다. 더한다. 이게 뭘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요 이런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각각의 확률들을 다 어떻게 해서 곱해서 더한 거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x1 p1 곱하고요 x2 p2 곱하고요 x3 p3 곱하고 xn pn까지 곱해서 얘네들 다 어떻게 해요? 더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i 값이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n까지 움직일 때 xi랑 pi를 곱한 걸 몽땅 다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뭐라고 부른다?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리고 기호로는 m 또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 기대값을 구한다 똑같은 말이고요. 평균은 보통 우리가 스몰 m 또는 기대값이라는 건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2 이런 식으로 표시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표가 줬을 때 그때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또는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각각의 해당 확률 변수랑 그리고 각각의 해당 확률들을 곱해서 몽땅 다 어떻게 해주면 되고요? 더해주면 되고 걔를 기호로 m이나 또는 ex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처럼요 1등은 10,000원 줄 거야, 2등은 5,000원 줄 거야, 3등은 2,000원 줄 거야. 근데 1등 당첨제비는 하나고 2등 당첨제비는 3개고 3등 당첨제비는 5개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런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확률 분포 표로 바꿀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확률 변수 10,000원에 대한 그때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꼴등도 있네요. 12. 됐어요? 그러면 총 몇 개예요? 20장이거든요. 네. 그럼 얘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0분의 1, 얘는 확률이 10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확률을 구하고 싶고 이때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각각 어떻게 해요? 곱해서 다 어떻게 해요? 더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여기에서 임의의 당첨제비를 하나 여기에서 임의로 내가 제비를 하나 뽑았을 때 됐습니까? 그 친구의 기대값은 얼마다? 1,500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기대값이라는 표현도 써주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분포표라는 친구는 각각의 확률 등과 그리고 뭘 곱하면 되겠다? 확률 변수랑 각각의 해당 확률을 곱해서 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분산과 표준편차도 구해봅시다. 자, 분산이라는 건 뭐예요? 분산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애초에 분산이 뭐예요? 분산과 삼포도 분산과 표준편차가 뭐야? 중3 때 배웠던 거 좀 다시 기억해봐야 돼. 중3 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대표값 세 개 있어요. 그리고 삼포도. 대표값이 3개였던 거 기억나요?
그거는 뭐 3개 있었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아 네. 네, 기억나시죠? 뭐 어쨌든요. 자, 대표값이라는 건요. 그냥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이 막 100개 있어. 근데 그 100개 중에서 얘가 대표가 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로 잡아요? 평균으로 잡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값은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삼포도라는 건 뭘 우리가 삼포도라고 얘기할까? 만약에 일반 국어 성적이 70점이에요, 평균이. 네. 그리고 2반 성적도 70점이야. 그러면 그 친구랑 그 친구랑 평균이 같다 그랬을 때 분포하는 정도도 같을까요? 아니. 아니겠죠. 맞습니까? 한 반에 평균이 70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10점 맞았어요. 아니, 한 명이 10점 맞으면 말이 안 되죠. 한 명이 50점 맞았어요. 그럼 다른 한 명은 몇 점을 맞아야 돼? 90점을 맞아야 돼. 맞죠? 네. 평균이 지금 딱 70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중에서 한 명이 50점을 맞았다면 한 명은 몇 점을 맞아야 돼? 90점. 90점을 맞아야 돼. 맞습니까? 그게 평균의 원리니까. 맞아요. 네. 근데 평균이 70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이 만약에 69점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 한 명은 몇 점 받았을까? 71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대표값이라는 건요. 많은 자료 중에서 이 하나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값에 중요한 점을 주지만 그 친구의 문제는요. 여기에는 이 평균만 가지고 여기에는 이 자료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자료가 있을 때 평균으로부터 이 자료들의 분포 상태를 파악해보고 싶다. 그거를 수치화시켰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삼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삼포도라는 개념, 삼포도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삼포도 안에 분산이라는 친구랑 표준 편차라는 친구가 있는 건데요. 결국 분산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그 흩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치를 숫자로 표기한 걸 우리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평균으로부터 얘네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이 각각의 자료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다. 그게 뭘까요? 평균으로부터 각 자료가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정도. 그게 뭘까요? 그게 평균으로부터 각 자료까지 떨어져 있는 정도. 편차. 편차요. 자, 편차라는 건 어떻게 구했던지 기억나세요? 각 자료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요. 그러니까 원래 편차는요. 계급에서 평균을 빼버리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편차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0. 얘는 편차가 얼마인 거야? 20. 플러스 20. 자,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크면요. 편차는 크고요. 평균보다 작으면요. 편차는 작아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삼포도라는 친구는 이 편차의 정도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죠. 가장 좋은 건 편차에 뭘 구하면 될까? 편차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삼포도. 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네. 그럼 편차들의 평균치를 구하면 되잖아.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내가 이런 편차들을 구해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구해서 그 편차들의 뭘 구하면 돼요? 평균. 평균치를 구하면 돼. 그럼 그게 삼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일까? 편차들은 항상 다 더하면 1. 0이 돼요. 맞죠? 건 확률들을 다 이산확률 목표에서 네. 편차들은 어떤 자료에 평균이 있을 때 각각의 편차들을 구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뭐라고? 0. 0이라고. 그럼 편차들을 다 더했을 때 0이면 그때는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양수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제곱해버리니까 뭐로 바뀔 양수. 를 바뀔 거고 걔들은 그럼 크기가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편차들의 평균치를 구하고 싶은데 편차들의 평균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뭐니까? 0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편차들의 평균치를 못 구하니까 뭐로 구했다?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게 분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여기까지 용어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근데 분산은 결국에는 편차들을 제곱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값이 뭐가 돼 있어요? 제곱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실질적인 얘네들의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산에다가 뭐 씌우자? 루트 씌우자. 그게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똑같아요. 여기에서요, 내가 지금처럼 확률 분포표를 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의 확률 변수랑 각각의 확률들 다 어떻게 해요? 곱해서 다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럼 뭐가 잡힐 거야? 평균이 잡힐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평균을 가지고 뭘 잡아야 돼? 편차를 잡아야겠죠. 그럼 편차는 어떻게 잡아요? 확률 변수에서 뭘 빼면 돼? 평균을 빼면 돼. 네. 여기에서 뭘 빼면 돼? 평균을 빼면 돼. 이렇게 각각의 평균을 빼요. 그럼 얘들이 뭐가 돼요? 편차가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근데 편차를 항상 더하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편차들의 뭘 구할 거야? 제곱에 제곱을 구할 거야. 이 편차들의 제곱에 뭘 구할 거라고? 합. 평균을 구할 아, 거라고. 평균. 맞습니까?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표에서는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각각의 이런 확률 변수에다 뭘 곱하죠? 평균들 여기에는 확률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곱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편차의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 얘가 바로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밑에 있는 식이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되죠. 됐어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요. 그럼 얘 뭐가 될 거고? 편차가 될 거고. 그럼 편차들의 제곱을 구할 거야. 맞죠? 네. 각각의 편차의 제곱에다가 각각의 해당 뭘 곱해서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걔 뭐가 돼버릴 거야? 평균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가 바로 뭐다? 분산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산의 기호는 Vx 또는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가 표준 편차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뭐니까? 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xi에서 m을 뺀 거. 편차죠. 편차의 제곱에 각각의 확률들을 곱해서 어떻게 했다? 평균을 만들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에 뭐다? 평균이다. 시그마 i를 1부터 n까지 보내면 되고요. 아셨어요? 무슨 네. 얘기하는지?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편차들. 이거의 제곱에 각각의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한 평균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할 거고, 결국 분산을 뭐 하면요? 루트 씌우면 걔가 뭐가 될 거고요? 표준 그렇죠. 편차가 될 거고, 지금처럼 의미하는 제곱은 루트 vx. 여기에는 이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얘 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를 거고, 시그마 x 또는 우리가 시그마. 얘가 바로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기호가 돼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vx 분산이라는 것. 자, 2는 아까 뭐랬죠? 2는 아까 뭐랬죠? 평균이었습니다. 기대가. 맞아요. 그리고 x에서 m을 뺀다. 얘는 뭐예요? 편차. 편차.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그게 뭐다? 분산이다. 됐죠? 분산의 루트 씌운 게 뭐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다.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각각의 평균들을 뺀 편차, 그 편차들의 제곱에 각각의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한 표준 편차의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른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얘네들을요, 우리가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여기에는 이 편차들의 제곱에 각각의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른다. 아셨어요? 네. 자, 그럼 분산 구해봅시다. 자, 지금처럼 이런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그랬을 때 그때 적힌 공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적는데요. 1이 몇 개 있죠? 세 개. 3개, 2는요? 2개, 3이 하나. 그러면